안녕하세요. 자, 100점을 목표로 하는 최고들만 덤벼라. 이제 시즌2가 시즌2 6주차에서 12주차 자료였다. 그걸 이제 종강하는 시점인데, 일단 종강을 하면서 보니까 인터넷 수능이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특 중심으로 진행을 했고, 수특 중심으로 중요한 작품은 거의 다 진행을 했고, 인수교재가 나와서 살펴보니까 추가된 작품이 굉장히 많아. 7주차에 원래 이제 그때부터 진행을 했으니까 적벽가, 만원사, 정과정, 의, 모도던가, 사설시조, 이상의 거울 이런 것도 인수에 들어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공부했던 게 들어가 있고,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 이게 이제 8주차였다. 추가적으로 윤은길의 아홉켤레 구두로 남은 산에 이런 작품은 이제 수특 B에 있었는데 인수 A에 들어가서 수특 B에 있었는데 인수 A에 추가가 된 거야. 윤선도의 어부사시사가 인수 A에 추가가 된 상태다. 자, 그래서 인수 264의 교목 12주차 아마 받은 학생들은 알 텐데 264의 교목 이게 또 인수에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6주차에서 7주차에서 12주차까지도 복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렵게 출제가 됐을 때는 수능장에서 어디 있지 정답의 근거 요거밖에 못 찾아. 왜 오답인지까지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빨리 이렇게 오답의 근거까지 찾지는 못하고, 복습을 할 때는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오답의 이유도 정리를 해주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진짜 어려울 때는 요것만 빨리 찾는 습관, 요거라도 최대한 빨리 찾는 습관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자, 그래서 시즌2에서는 인수까지 들어가서 거의 다 EBS 변형 문제가 되는 셈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좀 철저히 해줘. 그러니까 박완서의 남옥이라든가 정과정은 수특에는 안 들어갔었어요. 적벽가, 그 다음에 만원사가 오늘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을 보고 있어요. 1504. A형 학생들한테 연락이 없는데 1504 교육청. 작년에는 1504 교육청 B형에서 고향 앞에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오장환의 고향 앞에서.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좀 맛이 가서 오히려 경기도교육청 문제가, 예전에 경기도교육청 처음 시작할 때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지원도 해주고 이랬었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경기도교육청 문제 자체가 더 수준이 높고 B형은 좀 어렵다고 그래. 작년에는 이게 나왔어, 수능에. 그러니까 교육청 자체는 이제 평가원에서 좀 밀어주는 그런 입장이다. 사설하고 좀 달리 그런 측면이 있으니까. 자, 오늘 저녁에 가서 B형을 꼭 풀어야 될 것 같아. B형을. 쪽에 좀 어려운 수준인가 본데, 물론 이제 해설 강의는 해봐야 알겠습니다. 저녁에 시험지 받아서 해설 강의는 진행을 할 거고. 자, 이호철의 큰 산은 수특 A형이다. 자, 이기주의에 빠진 현대인을 비판하고 있는 소설이야. 고무신하고 큰 산이 중심 소재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무신과 큰 산의 상징성을 통한 주제 암시다. 그리고 나와 아내의 대화가 주로 나와요. 내면 심리가 표현되고 있는데, 가보자.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게 연명 돌듯이. 저것이 흰 고무신이야. 아내는 하트를 해줘. 아내는 빠른 입놀림으로 이렇게 헐떡거리듯이 짓거렸다. 나는 그 아내를 금방 신내리는 무당 쳐다보듯이 을씨년스러운 느낌을 섞어서 쳐다보았습니다. 돌아다니다니 대체 무슨 소리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저 집에서 이 집으로. 그때 그 고무신 짝은 분명히 쓰레기통에 버렸지 않아? 자, 고무신 짝에다가 세모꼴을 쳐봐. 불안과 공포를 상징한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이기심을 드러내고 있다. 자, 아내가 불길한 느낌의 흰 고무신을 담장 너머로 던졌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다시 그 고무신이 되돌아온 것을 보고, 자, 이 신발은 재수가 없는 신발이다. 남의 애군이 묻어있다. 이래서 멀리 버려야 돼. 분명히 쓰레기통에 버렸지 않아? 남편이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꺼림칙해서 그날 밤 당신이 들어오시기 전에 내가 다시 들고 나갔던 거예요. 무엇이?
그럼 어느 집 담장 너머로 버렸다는 말인가? 그렇지요. 아내는 당연하다는 듯이 약간 우락부락한 얼굴까지 되며 말하였다. 왜? 왜라뇨? 당신 그걸 지금 나한테 따져 묻는 거예요? 자, 당신 요거는 이제 2인칭이야. 지금 남편에게 당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저희 1인칭이고 상대편이 2인칭. 만약에 이제 어른들 할머니 당신께서 이거를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이 나온다면 3인칭 제기대명사 극존칭이 된다. 던지긴 어느 집으로 던졌어? 몰라요. 자, 남편은 작중화자이자 주인공이다. 불길한 느낌의 고무신짝 하나를 담장 너머로 던져버리는 마을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소시민의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라지 A 부분 봐. 그러니까 이렇게 된 모양이다. 새벽 일찍들 한가운데 그 고무신짝이 떨어진 것을 본 그 어느 집의 부부들도 쩡한 느낌이야. 세목을 치고 휘어감기며 간밤내 근처에서 들리던 굿하는 꽹과리 소리 같은 것을 떠올리며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공포감도 세목골 쳐. 별로 복잡하게 궁리할 것도 없이 그날 낮이든가 밤에 이웃집 아무 집에건 담장 너머로 그 고무신짝을 훌쩍 던졌을 것이다. 남편 모르게 아내가 혹은 아내 모르게 남편이 그만한 자존심들은 있었을 것이다. 자, 그렇게 액 세목골 쳐봐. 불안함을 떠안지 않으려는 소시민들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 이게 액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렇게 액은 이웃집으로 얼마 보내고, 자, 여기부터가 또 EBS하고 겹치는 부분이야. 그렇게 액은 이웃집으로 얼마 보내고 제 집은 일단 마음을 놓았을 것이다. 불안함을 떠안지 않으려는 소시민의 자기중심적 태도. 그러자 담장 안에 웬 고무신짝 하나가 떨어진 것을 본 그 집에서도 그렇게 제 집으로 들어온 액을 멀리는 못 쫓고 그날 낮이면 낮, 밤이면 밤에 근처 이웃집으로 또 던져버렸을 것이다. 그 이웃집에서는 다시 이웃집으로, 또 그 이웃집으로, 순인의 집에서 영인의 집으로, 영인의 집에서 웅인의 집으로, 웅인의 집에서 건인의 집으로, 이런 식이었을 것이다. 모두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터여서 자존심들은 있었을 것이다. 모두가 합리적인 사람 대우는 대우대로 받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우는 대우고 겪는 것은 겪는 것이다. 자, 겉으로는 합리적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현대인들. 겉으로는 합리적인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현대인의 모습들이야. 그러니까 대학 원서도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이 배치표 상태를 보고 써야 되지만, 자, 점장이한테 가서 물어보기도 하잖아. 우리 아들이 합격할까요? 이렇게. 그러면 점장이가 알려주지. 예, 합격 못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현대인들이 겉으로는 합리적인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들은 서로 상처 한 군데 입음이 없이 그 고무신짝만 이웃집 담장 너머로 던지면 되었던 것이다. 자, 고무신짝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게 된 까닭을 추측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첫 번째 문장으로 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게 연병 돌듯이. 자, 연병은 전염병, 돌림병이야. 고무신짝이 전염병, 돌림병처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저 집에서 요 집으로, 요 집에서 고 집으로 돌아다니고 있게 된 사연을 추측한 겁니다. 라지 A에서. 11번 그 첫 번째 문제 좀 어려워. 자, 중략입니다. 그 중략의 내용, 자신만 손해를 입지 않으면 된다는 개인의 이기적인 태도가 문제의 원인이다라는 거야. 중략에다 적어봐. 자신만 손해를 입지 않으면 된다는 개인의 이기적인 태도가 문제의 원인이다라는 거. 대체 저놈의 것을 어쩌지? 나는 이미 액투성이 때가 엉기엉기 묻은 듯한 그 고무신짝을 만지기도 싫어서 삐스시 건너다 보면 투덜거렸다. 어쩌긴 어째요. 놔두세요. 내가 처리할게. 자, 아내 하트 해줘. 아내는 도구른 표정이 되며 악착같이 해보겠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처리하다니 어떻게? 아주 멀리 보내지요. 이따가 밤에. 자, 고무신의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가족의 안위를 바라는 마음이야. 사내라도 가져다가 버릴 요량인가?
뭐타러 산에 가져가요. 우리가 그렇게 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진다 이긴다 세목골 쳐봐. 자, 고무신의 애군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보내지 않으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아내는 지면 안 됩니다 하고 아내는 발끈하며 다시 말하였다. 밤에 저놈의 걸 들고 버스 타고 멀리 가져갈 터예요. 하다못해 동빙고동이라도. 자, 직접적 발화가 나타나죠. 대화니까 대화를 통해서 직접적 발화를 통해서 문제처리 방안에 대한 등장인물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자, 지금 EBS 선택지에 나온 걸 반영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필기를 해. 불러준 거는 직접적인 발화를 사용하여 문제처리 방안에 대한 등장인물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하다못해 동빙고동이라도 이제 다른 동네에 소문이 저기 애기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 다른 동네에 얼어 나는 입을 벌리며 악착같이 해볼 기세에 시뻘개진 아내의 얼굴을 마주 쳐다보았다. 자, 예상 밖의 상황이 어이가 없죠. 동시에 국민학교 4학년 쪽에, 자, 초등학교 4학년 때에 쭉 밑줄 자, 직가다비 짝과 일본식 작업용 신발이다. 직가다비 짝과 그때 그 큰 산이 구름에 깍둑 가려졌던 교교한 산천을 떠올렸다. 큰 산을 별표친다. 제목입니다. 근원적 갈망의 대상이야. 큰 산이다. 큰 산이 안 보여서 이래 모두가. 자, 큰 산은 공동체적 질서와 윤리인데 윤리를 상징하는데 큰 산이 안 보여서 그래 모두가. 공동체적 질서와 윤리의 부재를 상징하는 진술이야. 자, 나의 말. 내가 나지막하게 혼자 소리로 중얼거립니다. 아내도 나를 귀신 내리고 있는 박수무당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자, 아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가 갑자기 했기 때문에 의아한 눈빛을 띠고 있다. 아내는. 당신 이제 무슨 소리 했소? 대체 큰 산이 뭐요? 큰 산이. 자, 큰 산이 안 보여서 이래. 아내와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동의 원인이 마음의 중심인 큰 산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큰 산. 그래서 고무신하고 큰 산이 상징적인 소재가 된다. 자, 그 큰 산은 청빛이었다. B로 갑니다. 지금 다른 동네로 가서라도 고무신짝을 버리겠다는 거야. 아내는. 그 큰 산은 청빛이었다. 서쪽 하늘에 늘 덩두러시 웅장하게 퍼져 있었다. 매우 덩실하고 뚜렷하게 퍼져 있었다. 아침 저녁으로 혹은 내철을 따라 표정은 늘 달랐지만, 자, 밑줄 그어봐. 근원은 뿌리 깊이 일관해 있었다. 근원은 변하지 않는 큰 산이야. 큰 산이 안 보여서 그래라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 해 뜨기 전 새벽에는 청청한 빛으로 싱싱하고 첫 햇볕이 쬐면 산머리에서부터 백금색으로 빛나고, 자, 산머리에서부터 백금색으로 빛나고, 햇볕 속에 한낮에는 멀리 물러앉은 청빛이었다. 해질녘 저녁에는 골짜기 하나하나가 손에 잡힐 듯이 거먹게 윤곽을 드러내고 서서히 보랏빛으로 물들어간다. 자, 밑줄. 봄에는 봉우리부터 여드러워지고, 긍정적으로 본다. 겨울이면 흰색으로 험준해진다. 가을에는 침착하게 물러앉고 여름이면 더 높아 보인다. 그 큰 산 쪽으로 새바람이 불면 비가 왔고, 큰 산 쪽에서 바다 쪽으로 맞바람이 불면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개었다. 큰 산은 늘 우리 모두 사람의 마음속에 형태없는 넉넉함으로 자리에 있었다. 이 문장 밑줄 긋습니다. 사람들에게 안정을 주고 마음의 중심이 되었던, 자, 큰 산이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 윤리야. 이거는 공동체 윤리. 깊숙하게 늘 안심이 되었던 것이다. 아, 그 큰 산 별표쳐. 큰 산에 대한 나의 추억이야. 이 리얼을 디귿 다음 문장, 다음 문장 교교한 산천을 떠올렸다. 큰 산이 안 보여서 이래 모두가 하고 리얼하고 연결해. 큰 산이 안 보여서 이래 모두가. 아, 그 큰 산. 여러분들이 이제 네 번째 문제 가봐. 14번을 사로 가서 틀린 녀석들이 가장 많아요. 14번의 사를 보면 대상에 대한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이게 맞습니다. 디귿 다음 문장
큰 산이 안 보여서 이래 모두가 해서 리을로 끌고 와서 그 큰 산, 큰 산. 큰 산이 안 보여서 그렇죠. 그래서 상실감 맞아. 큰 산에 대한 나의 추억이 언급되어 있고, 자, 그 다음 보면 그날 밤 아내는 악착같이 해볼 기세로 시뻘개진 얼굴로 그 고무신짝을 신문지에 둘둘 말아 싸가지고 어디론가 나갔다가 9시가 지나서야 비시시 웃으며 들어섰다. 과연 나갈 때의 뭉뚱그려진 표정은 가셔지고 무거운 짐이라도 벗어놓은 듯이 분위기가 한결 개운해져 있었다. 자, 아내는 스스로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했던 겁니다. 일을 처리했던 거야. 그러나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물었고 아내도 구태여 아무 소리도 안 하였다. 자, 소시민성이죠. 그리고 여기에 냉소적이고 반어적 표현이야. 냉소적, 반어적. 우리는 이렇게 이 정도로는 서로 존중해 줄 줄을 알고 있었다. 자, 여기까지가 EBS 수특 부분이야. 물론 중간에 여기는 이제 중략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 두 문장, 문제 해결 방법을 묵인하려는 의도를 등장인물의 행동을 통해 보여줍니다. 아내도 구태여 아무 소리도 안 하였고 나도 아무 소리도 안 물어봤다. 자, 그래서 냉소적인 반어적 표현 이렇게 봐야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인공 나는 어떤 사람이야? 12번 문제, 두 번째 문제 잘 풀어야 돼. 주인공 나 역시 아내의 이기적 행동을 묵인하고 있죠, 사실은. 자, 이기적인 존재야. 나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이웃들도 그렇고 한가운데 큰 산이 있다. 자, 두 번째 문제 별표 치고 윗글의 인물들과 큰 산의 관계를 보기와 같이 도식화하였을 때 ABCD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요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지식인이고 현대인이고 합리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 역시 이기적으로 큰 산의 존재를 이제 망각하고 있었다. 주인공 나는 보통 긍정적인 인물로 나오잖아. 근데 이제 자기 비판, 자기 조롱, 자기 풍자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잘 파악해야 돼. 이 소설에서는. 주제가 이기주의에 빠진 현대인을 비판하고 있다. 자, 두 번째 문제부터 풀자. 12번. A. 나는 큰 산이라는 존재를 인식하고 있죠. 나는 인식하면서도 끊어.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번에 1번에서 2번 선택지로 화살표를 해. 2번 선택지로. 또 5번 선택지로 가서 틀린 녀석들이 꽤 많아. 5번도 역시 2로 가야 돼. 1번하고 5번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자기중심적 모습 세모꼴 쳐놔. 1번에다가. 5번 봐. A 나와 B 아내 C 이웃들 모두 큰 산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큰 산의 존재 의미를 상실한 채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2번 선택지를 보면 A는 B, C를 비판합니다. 즉 큰 산의 존재를 통해서 아내와 이웃의 이기적인 태도를 비판을 해요. 큰 산을 통해 부정적 현실을까지 맞아. 끊어. 거기까지. 나는 아내와 이웃을 비판하면서 큰 산을 통해 부정적 현실을 끊어. 그런데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가 틀린 거야. 나 역시 부정적 현실로 인식을 하는데 극복 노력은 없는 셈이지. 이 소설을 아무리 뒤져봐도. 맨 마지막 두 문장에서 극복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아내에 동조하잖아. 서로 존중해 줄 줄을 알고 있었단데 냉소적이고 반어적인 표현이다. 3번 B 아내와 C 이웃은 큰 산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한 채 이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나는 존재를 인식하지만 역시 이기적이야. 4. D는 모든 사람들을 넉넉하게 해주는 근원적인 동질감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맞아. 근원적인 동질감 함축이야. 자, 큰 산 어릴 때 동네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형태는 없지만 넉넉함이었다. 이게 큰 산의 존재야. 자, 내가 큰 산이 안 보여서 이래 모두가 이랬더니 아내는 나를 박수무당 쳐다보듯이 큰 산이 뭐냐고 물었었기 때문에 3번도 봤다. 12번 답 2로 하겠습니다. 자, 11번으로 가. 첫 번째 문제.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A는 사회적 갈등 X를 해. 자, 이웃집에서 이웃집으로. 자, 순인의 집에서 영인의 집으로, 웅인의 집으로, 건인의 집으로. 자, 근데 이제 사회적 갈등은 아니다. 이거는. 사회적 갈등이라고 속으면 절대 안 돼. 일단은 개인 간의 갈등인 거야. 사회적 갈등은 아마 이 동네에 뭐 핵 폐기 처리 시설이라든가 화장터가 들어온다면 그 지역 주민들이 전부 다 이렇게 데모하잖아. 그런 게 사회적 갈등이지. 님비즘 같은 거 말이야. 여기는 일단 개인들 사이의 갈등이야. B는 맞아. 대상 묘사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습니다. B는 묘사야. 그림 그리듯이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어. A는 보여주기 방법 아니죠. 말하기 방법이야. B는 보여주기 방법입니다. 바꿔. A하고 B하고. 묘사니까 쇼잉이야. 보여주기. 3번 A는 화자가 사건을 추측하고 있죠. 자, 거기 라지 A에서 보면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던졌을 것이다. 남편 모르게 아내가, 아내 모르게 남편이 그만한 자존심들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액은 이웃집으로 얼마 보내고 제 집은 일단 마음을 놓았을 것이다. 자, 그래서 화자가 사건을 추측하여 고무신짝으로 인한 마을의 소동을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는 화자가 소년 시절을 회상하여 전달하고 있죠. 소년 시절에 경험한 큰 산의 모습. 국민학교 4학년 때의 직가다비짝과 큰 산이 구름에 까푹 가려졌던 교교한 산천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 11번 답을 3으로 하자. 됐지? 3번 정답. 4. A, B 모두 주관적 진술들이야. 다 3인칭 관찰자 시점. 단정적이고 객관적 진술이라고 봐야 되고, 그 객관적 진술은 3인칭 관찰자라고 적어놔. 제3자 입장에서 3인칭 관찰자가 객관적인 진술이다. 여기는 주관적 진술들이야. 5번 A, B 모두 감성적인 언어를 적절하게 구사하여 작품의 미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는데 B만 해당돼. B만. 큰 산의 모습 묘사 부분만 해당이 된다. 11번에 3, 12번에 2. 자, 세 번째 문제 고무신짝의 기능. 공동체의 운명 X, 갈등 해소의 실마리도 X, 인물의 내재된 의식을 드러낸다. 자, 인물들의 내재된 의식, 적어도 고무신짝 떠넘기기 소동이야. 고무신짝 떠넘기기 소동. 자, 떠넘기기 소동. 액을 다른 집으로 떠넘기기 소동을 한다. 고무신짝 떠넘기기 소동.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어. 선생님 어렸을 때 초등학교 가다 보면 걸어가는데 누가 다래끼가 걸려. 그러면 길 한가운데다가 돌멩이 3개를 이렇게 돌멩이 하나 둘 하고 이렇게 올려놓고 여기다 눈썹 하나를 떼서 딱 붙여놓는다고. 다래끼 걸린 사람이. 그러면 호기심이 많잖아, 초등학생들은. 그래서 친구가 이걸 발로 차요, 또 가서. 그러면 얘가 그날 밤에 다래끼가 걸려,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액을 떠넘기는 게 이게 꼭 거짓말은 아니더라.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겪은 적이 있어, 초등학교 시절에. 그러니까 다래끼가 걸리면 이게 안 보이잖아, 막 눈이 붓고. 그래서 눈썹 하나 탁 다래끼 걸린 눈썹 떼갖고 여기다 올려놓는데 누가 발로 차. 그러면 찬놈이 그 다음날 보면 다래끼에 걸려있고 이런 경험들이 있단 말이야, 어렸을 때. 그래서 이게 액 떠넘기기가 좀 불길하잖아. 하여간 재수없다 느낌이 들고. 자, 고무신짝 떠넘기기 소동과 관련지어서 사람들의 소심함, 나만 상처 입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나만 상처 입지 않으면 된다는, 자, 이기심을 드러낸다. 소심함과 이기심. 그래서 3번이 답이야. 나는 그래서 이제 큰 산을 떠올리죠. 나는. 자, 고무신짝의 기능. 인물들의 내재된 의식은 뭐다? 고무신짝을 떠넘기기 소동을 통해서 어쨌거나 이기적인 사람들의 이기심, 소심함 이런 게. 그러니까 맨 처음에 출발시킨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알고 보면. 맨 처음에 구슬하면서 그 고무신짝을 산에다 버리거나 다르게 해야 되는데 이웃집으로 떠넘겼으니까. 고향에 대한 X의 그리움을 불러일으킨다. 고향에 있던 큰 산에 대한 그리움이죠. 나에 해당되는, 나와 고무신짝과의 관련.
인물들이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 자, 내가 성찰했어요. 인물들이가 아니라 내가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나 역시 소시민이야. 고무신짝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큰 애기 닥칠 수도 있거든. 그거를 이제 경계한 거지. 세 번째 문제 정답 3으로 간다. 13번에 3. 자, 1, 2, 4, 11, 12, 14 별표 치고 14번. 네 번째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 많이 틀리는 문제. 1번부터 잘 봐야 돼. 문맥을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기억 미음에 나타난 나의 심리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기억은요. 나는 그 아내를 금방 신내리는 무당 쳐다보듯이 을씨년스러운 느낌 섞어 쳐다보았다. 자, 상대방에 대해 답답한 심정 X.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을씨년스러운 느낌을 섞어 쳐다보았다.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어. 현재 심리적 거리감을 느낀다. 1번 답. 이 대상에 대한 거부감을 보입니다. 디어는 액투성이 때가 엉기엉기 묻은 듯한 그 고무신짝을 보면서 투덜거리죠. 대체 저놈의 것을 어쩌지? 거부감이야. 거부감. 자, 만지기도 싫어. 엇비스시 건너다 보죠. 불길하게 여기고 있어요. 디귿. 아내의 시뻘개진 얼굴을 마주 쳐다보았다. 예상 밖의 상황에 대해 디귿. 나는 어이없어 하고 있죠. 아내의 대응은 뭐였어? 다른 동네 하다못해 동빙고 동해라도 버리고 오겠다니까 얼얼어 이러면서 예상 밖의 상황에 대해 어이없어 하고 있죠. 우리 동네 일인데 이제 다른 동네까지 확장이 되는 거야. 자, 리얼로 갑니다. 아, 그 큰 산. 대상에 대한 큰 상실감 맞습니다. 큰 상실감이야. 큰 산에 대한 상실감이다. 미음. 우리는 이렇게 이 정도로는 서로 존중해 줄 줄 알고 있었다. 상대방의 비합리적인 태도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아내의 모습을 묵인해버리죠. 액을 피하기 위해서. 이게 소시민성이야. 자, 그래서 사로 가거나 오로 간 학생들이 좀 많은데 아내와 이웃 사람들의 이기적인 행태의 원인을 이기적인 행태. 이 원인은 뭐냐? 근원적인 동질감인 큰 산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큰 산의 부재에 대한 상실감이 있고 다시 일로 가서 을씨년스러운 느낌을 섞어 쳐다봤으니까 답답한 심정하고는 거리가 멀죠.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심리적 거리감을 둔다. 만약에 내가 이 고무신짝을 그냥 우리 집에서 받읍시다. 그리고 애기 우리 집에 오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아내가 나를 답답한 심정으로 세상 물정 모르는 양반이라고 하면서 아내가 나에게 화를 내겠지. 그때 답답함은 나올 수 있어. 내가 이제 합리적인 지식인이고 소시민 의식을 벗어 던졌다면. 자, 그래서 14번 답, 네 번째 문제 답을 최종적으로 1번이라고 진행을 하면 되겠네. 자,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인터넷 수능이나 뭐 수특 목록 받았으니까 우리가 겨울방학 때 이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 1주차에서 6주차 이때 이제 수특이 안 나왔을 때야. 근데 이제 이거는 현장 강의에서 매년 하던 수업이라고. 본격적으로 시즌2는 7주차부터 12주차는 이 수특 작품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고 인수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수특이나 인수 나오면서 봤더니 여기에도 1주차, 6주차에도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겨울방학 때부터 쭉 계속 수업을 들어온 친구들은 복습을 철저히 해주고 자, 이게 이제 지금 B형이 학생들한테 온 문자로는 어렵다. 이게 이제 작년 수능 난이도라서 그래. 난도가 2015 B형 91.1등급이니까 쉽게만 공부해서 망한 학생들이 워낙 많았으니까 여러분들 그 좀 수준 높은 문제를 여기서 하는 거에 대해서 국어 쉬운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작년 수능 난도에 맞춰줘야 되고 A형은 물론 쉽기는 쉬워. 그런데 이제 여기 재수생들은 수능장이라는 어떤 내 운명이 걸려있는 장소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120점 실력을 갖춰서 이 시험지를 압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100점이 나오니까 A형 다시 손 들어봐 여기. 떨려 안 떨려 수능장에서? 많이 떨리고 저게 굉장히 떨리지. 또 A형 떨리지. 그래서
그 진짜 실력으로 이렇게 시험지를 압도를 해야 되는 실력을 갖춰야 A형도 어렵게 공부를 해두면 쉽든 어렵든 다 해결돼. 근데 쉽게만 공부하면 조금만 어려워져도 확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 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준 높은 문제로 지금 12주차. 자, 13주차는 이제 시즌 3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3주차도 역시 EBS에 관련된 것. 시즌 2는 이제 이걸로 종강을 하고, 그래서 1주차부터 이제 12주차까지가 힘들게 끝났지만 어쨌거나 시즌 3도 마찬가지로 쌤이 요즘 거의 막 힘들게 문제 출제하고 있어. 변형 문제. 그러니까 EBS 문제 자체가 너무 쉬워가지고 그거를 좀 수준 높게 출제를 해서 가까이는 6월 평가원 그리고 9월 평가원 수능 때 100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일단 복습을 철저히 한다. 복습이 생명이야. 복습이. 그래야 1등급 기본 100점 나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